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달여 만에 광화문에서 국민 임명식을 열고 국민 대표에게 빛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광복절 경축식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 임명식을 열었습니다. 사실상의 취임식 성격이었는데 어제 국민 임명식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셨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간, 장소, 주체 모두 다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6월 4일 날 취임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 국민 임명식을 통해서 사실상의 제대로 된 취임식을 가진 것이 8월 15일 강복절이잖아요. 그것도 제80주년 강복절이기 때문에 강복절은 일제강점기로부터 우리 주권을 되찾은 말 그대로 빛을 되찾은 날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들이 지난 11.3 비상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그 뒤에 이 내란 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했다는 차원에서 빛의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그동안에 사실 대통령의 공식 취임은 전부 다 민주화 이후에는 국회에서 열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국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광화문 광장이기 때문에 광장은 말 그대로 열려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이 좀 열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담겼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주체가 지금 국민 임명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대표 80분이 무대에 올라서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든다는 그러한 상징성도 인상적이었는데 다만 옥의 티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보수 야당을 대표하는 인사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풀어나가야 될 큰 정치적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국민 임명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는데요. 어제 그 행사 장소 열린 곳이 뭐냐면 광화문 앞에 월대라는 곳이거든요. 그 월대라는 곳이 보면 조선시대의 왕들이 백성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궁궐 밖으로 나온 장소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 어떤 무대를 설치하고 아마 나름대로 이제 국민 임명식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대선에서 이기긴 했지만 다시 한 번 더 국민들로부터 임명장을 받음으로써 국민들께 인정받는다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감개무량했을 것 같거든요. 아마 본인도 아마 어제 조금 울컥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보면 본인이 가난 때문에 중학교에 진학도 못했던 그런 소녀공 생활을 이겨내고 어쨌든 재판 리스트도 이겨내고 어쨌든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됐다는 부분에서 본인이 굉장히 감개무량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도 아마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다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차재원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신 것처럼 두 가지가 아쉬운데 하나는 어쨌든 범보수 계열의 우리 야당 인사들이 아무도 참석을 안 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도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왜 참석을 하지 않느냐, 이것이 대선 불복 아니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왜 보수 인사들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되짚어 봐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광복절인데 그 광복절 날 위안부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을 결국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면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항의 표시들을 담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보면 어쨌든 그 민주당이 여당인데 정청래 대표가 여전히 아마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하고 또 이 약속할 수 없는 정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아마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그 내란 정당의 틀에는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 되면요.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내란 정당 당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국민들은 내란 정당 국민들이 된 그런 걸로 확대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집권당의 대표가 계속적으로 어떤 국정의 파트너가 돼야 될 국민의 힘을 향해서 어떤 내란 정당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부분이 맞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청래 대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청래가 곧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곧 정청래라고 했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뜻도 담겨져 있나 하는 이런 부분으로 정치적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연히 국민 대통합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청래 대표를 불러서 아주 혼을 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어떤 이런 방구도 없는 부분들이 결국 국민의힘이 결국 불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또 하나 아쉬운 점 보면 어제 가수 싸이를 불렀으면 저는 적어도 트로트계의 황제인 임영옥 씨도 불러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그 방송을 보시는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싸이보다는 그래도 임영웅 씨를 불러줘야 되는데 아니면 뭐 이 어떤 뭐 가왕인 우리 조용필 씨 부르든지. 근데 아무래도 저는 이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난 대선 때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임영웅 씨를 안 불렀나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뭐 이런 광복절 행사를 할 때 적어도 이제 트로트를 좀 대표하는 어떤 그런 가수들도 이제 좀 초빙하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주권 정부를 냈었는데 그런 틀에서의 어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뭐 기원을 좀 담아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처럼 국민 임명식에는 국민의힘 인사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오전에 있었던 광복절 경축식에는 국민의힘 인사들도 참석을 했고 그 자리가 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에 여야 대표가 처음으로 이제 마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모았는데요. 두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았는데 악수는커녕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조금 집권당의 대표로서 적절한가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뭐 집권당의 대표는 보면 야당을 좀 설득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대 야수 형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약자에 해당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을 조금 포용하고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대통합에 가장 부합한다고 보이는데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는 국민 대통합을 가장 역행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송원석 아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정청래 대표가 어제 자리에 참석했을 때 적어도 눈길이라도 줬으면 저는 아마 가벼운 눈인사를 나누고 아마 악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 눈길도 외면하고 한 그 순간에 저는 아마 송원석 대표도 국민의힘을 대표하기도 있지만 보수층을 대변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본인도 마찬가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식으로 그대로 되돌려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어제 광복절 날이 굉장히 또 우리가 해방됐고 우리가 빚을 되찾은 날이기 때문에 국민 대통합으로 나가야 될 그날이었는데 적어도 저는 그날이 오히려 대립과 갈등을 더 유발하는 그러한 어떤 출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아쉽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나도 사람하고만 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좀 냉랭해진 여야 관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사실 뭐 그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요, 사실 강하게 야당을 압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것은 다들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전당대회가 끝났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야당의 대표도 아니고 여당의 대표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정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저는 지난번 당내 경선 때의 자세에서는 이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뒤에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서 여러 이제 행사를 진행을 해왔고요. 실제 그런 노력들도 많은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대야당 관계에 있어서 엇박자가 난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전국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민주당의 이 강한 이 지지층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12.3 비상계엄과 그 이후에 이어졌던 탄핵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부안해동하고 내란에 가세하는 그러한 모습들에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거는요, 사실은 이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냐 아니냐 부분은 일종의 내란 특검을 비롯한 특검 수사에서 어느 정도 규정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 특검의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 정당인지 아닌지 판단은 우리 지금 현행법에 의하면 정부가 판단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정부가 판단했을 때 이 국민의힘의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내란에 개입한 혐의가 짙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헌법재판소에다가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그 행위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보고 거기에서 부합하는 행동을 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지레짐작으로 지금 엄연한 실체가 있는 제1야당을 아예 외면한다? 심지어 이 악수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제가 생각해서는 정치적 옹졸함이고 그것은 오히려 정치적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국회에서 가방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의석수로 어떤 식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야당과의 대화를 생략한 채 있는 걸 밀어붙일 경우는요. 말 그대로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국민의 냉철한 심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어제 광복절 경축식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사면 반대 피켓 시위를 벌인 것도 또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광복절 정신을 훼손했다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고 이런 민주당의 논평에 대해서 안 후보가 SNS에 정의봉 사진을 올리면서 매국 사면 옹호하는 앞잡이들에게는 정의복이 약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또한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물론 뭐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저는 피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그 의견 피력 자체가 경사스러운 행사장인 광복절날 경축식장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점에서 저는 거기에 좀 갸우거려집니다만 그런 행위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안철수 의원 하면 이런 강하게 이게 선명성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런 정치적 행보였는데 왜 이 시점에 이걸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분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권 주자로 나섰지 지금 당내에서 이 소위 말하는 반탄 세력들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당신은 내부 총질만 하느냐 그런 식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자신의 선명성과 야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기회로 포착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또 비판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만약에 저런 장면이 만약에 윤석열 집권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 축사를 하고 있는데 야당 의원이 저렇게 팻말을 들었다? 과연 경호 측은 어떻게 했을까? 어제 보니까 좀 앉아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행사 진행 요원이 가서 이야기한 사람이 경호처 요원이 아니고 의정 관계자였다 하더라고요. 이것이 또 정권이 바뀐 것을 또 한 번 실감하는 장면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철수 의원은 굉장히 좀 정치를 굉장히 조금 이렇게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면서 좀 이게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분인데 저렇게 광복절 기념식날 굳이 침묵 시위를 통한 어떤 현수막을 들러야 될 정도로 그만큼 이 사안이 엄중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어쨌든 광복절날 윤미향 전 의원, 이완보 할머니들의 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을 한 어떤 사면 복권한다는 굉장히 좀 잘못된다는 부분을 본인이 아마 모노모로 보여주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 아마 본인이 보니까 컴퓨터 공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 자체를 옳고 그르고 두 가지로만 보는 것 같거든요. OX 두 개만 보기 때문에 아마 지난 비상기업 탄핵 때도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반대 당론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했는데 본인만 굳이 그 본회의장이 들어와서 이 탄핵해야 된다고 그 부분을 밝힌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자체는 무조건 잘못됐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으니 본인이 아마 저렇게 침묵 시위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보인 것 같고요. 아마 그 안철수 의원이 그 펼친 마고를 계속 항의하고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퇴장하면서 경호관들과 퇴장하면서 경호관들은 안철수 의원을 힐끗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 끝내 그 눈길을 외면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아마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아마 이번 사면권 행사하지만 결국 그 사면권 행사가 옳지는 않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떳떳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 의원의 눈길을 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아마 이번에 그 지금 인수위를 대체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1호 과제로 개헌을 얘기했거든요. 개헌 중에는 보면 대통령제를 4년 연임한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돼야 될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대통령의 사면권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남용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이제 헌법 개정이나 이런 논의를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면된 조국 전 대표의 행보도 짚어보겠습니다. SNS를 지금 연이어 올리고 있는데 출소 첫날에는 가족 식사라면서 찌개가 끓는 영상을 올렸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폐문 독서물이라면서 문을 닫고 이제 볼 책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서적들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이 SNS 게시물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결국 그 조국 전 대표가 놓으면서 바로 정치 일선 복귀를 선언했잖아요. 그렇게 지금 말은 했지만 말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발보다 말과 손이 더 빨리 지금 이렇게 정치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SNS 정치하면 조국 전 대표의 하나의 정치적인 특장 중에 하나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찌개 사진을 올린 것은요. 그러니까 감옥 생활, 영어의 생활에서 정말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단란하게 이렇게 식사하는 장면이 얼마나 또 그리웠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상기시키면서
내가 상당히 이 힘든 영어 생활을 버텨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지지층들한테는 짠한 감동을 자아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폐문 독서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문을 닫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깜방의 문을 닫고 자신이 읽은 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책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이걸 왜 사진을 올렸을까? 내가 방 안에서, 이 깜방에서 문 닫고 읽은 책이 이거거든. 근데 여기 있는 이 책을 읽고 내가 느낀 소감대로 앞으로 내가 정치를 할 거야. 이런 부분들을 지지자들에게 과시하고 알리는 그런 이 하나의 의도로서 저런 메시지를 올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쨌든 간에 뭐 굉장히 그 버킷리스트였다 그러더라고요. 깜빡 생활할 때 가장 그리웠던 게 온수 뭐 목욕하고 또 하나 가족들과 단란한 식사를 기획하는데 저는 그 찌개를 그거 올린 사진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 조국 전 대표가 나름대로 이제 평범한 소시민의 어떤 그런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좀 깨달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조국 전 대표가 이제 더 이상 정치해야 될 명분이 없거든요. 지난 총선 때 조국 혁신당을 만들었을 때 보면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무너졌거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얘기했던 그 검찰 개혁인데 그것은 민주당에서 제1호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정기국회 때 그런 부분들이 검찰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조국 전 대표가 현장 정치에 나섰을 때 정치적 명분이 다 사라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조국 전 대표가 더 이상 어떤 정치적 욕심을 내지 말고 본인이 찌개를 끌어올리던 그 평범한 소시민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국 전 대표가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정치를 할 것 같아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만큼 본인의 어떤 평범한 일상을 포기할 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서 아마 찌개도 올리고 아마 그 속에 아마 본인이 전하고 싶었던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앞으로의 조국 전 대표의 정치 행보가 제일 관심일 텐데 일단 내년 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혁신당은 쉬어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 범여권의 권력 구도는 좀 어떻게 짜여지게 될까요? 아무래도 뭐 조국 전 대표가 내년 6월 달에 예정돼 있는 지방선거와 그리고 함께 실시 예정인 국회의원 보궐선거 둘 중에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뭐 혁신당에서도 쉬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조국 전 대표도 정치 일선에 반드시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런 SNS 정치를 활발하게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자신의 그러니까 몸풀기를 위한 하나의 행동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든, 그러니까 국회의원 보궐선거든, 조국 혁신당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이 상황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는 지민 비조라고 해서 민주당하고 부딪히지 않고 일종의 뭐랄까 비례대표라는 공간을 새로 열어나갈 수 있는 일종의 정치적인 룸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지방선거든 이거 국회의원 보궐선거든 사실상은 이 소선거구 제도거든요. 딱 한 사람을 그러니까 1등 한 사람을 뽑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과의 경쟁도 버겁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과의 경쟁하는 체제가 됐을 경우에 소위 범여권표가 지지층이 분열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야당 특히 국민의힘한테 어부지를 갖다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를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도 상당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조국 혁신당이 새로 낳는 당대표로 다시 조국 전 대표를 추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새로 뽑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조국 전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저는 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합당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합당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합당의 가능성도 있고 뭐 내년에 서울시장 출마한다, 부산시장 출마한다 또는 뭐 아마 개항을에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구였던 거기서 뭐 이 재보궐선거도 출마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아마 조국 전 대표가 두 가지 정도를 할 것 같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본인을 사면해주고 복권시켜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본인이 아마 그 감옥소에서 나올 때도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맹세를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확실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본인이 5년 뒤에 어떤 차기 대선에 도전하기 위한 로드맵을 짤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범민주 계열에서 보면
보면 PK 출신이 아니면 TK 출신이 반드시 대권 주자가 됐던 부분이 노무현, 그다음 문재인 전 대통령, 이번 이재명 대통령까지 어쨌든 PK 출신이거나 TK 출신이 아니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는 없었거든요. 현재 볼 때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범민주 계열에서 본인만이 유일한 PK 대권 주자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장점들을 계속적으로 끌고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 큰 틀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 위한 정치를 하면서 본인이 아마 차기 대권을 위한 그런 로드맵을 이제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